안녕하십니까? 김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학년도 부산교육대학교 수시 나형 기출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나형 문제도 세 문항이죠. A형 문제 여러분들이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읽어보셨나요? 자, 또래 집단에서의 초등에서의 인공지능의 초등 수업의 본격적인 활용 이런 내용이죠. 자, 이 문항의 출제 의도는요, 인공지능 기반의 학습 환경에서 또래 상호작용의 변화를 예측하고 교사의 교육적 개인 방안을 탐색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인공지능 기반의 학습 환경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다 생각을 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의 또래 아이들끼리의 상호작용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를 예측해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교사가 교육에 개입할 때 어떤 방안을 가지고 탐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보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방향성을 또 역시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요. 자, AI 영향 분석 첫 번째 이렇게 나와 있죠. 개인화 학습 강화가 또래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 이거는 물론 AI가 개인에 미치는 영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개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것을 학습 강화하는 데 있어서 또래 학습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요거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좋은 답변을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도출될 수 있는데 사회성, 협력성이 감소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의 부정적인 변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 된다. AI 교육이라는 것이 모두 다 좋은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죠. 자, 그다음에 그랬을 경우에 교사의 역할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제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협동학습이라든지 토론 등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회복시키기 위한 수업 설계를 제안해야 된다는 것. 자,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답변을 준비한다면 좋은 답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B형 문제 보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자, 이번에는 두 교사의 의견이 대립된 부분이죠. 자, 이 문항은 교육활동의 목표와 학생의 흥미를 통합적으로 고려하고 체험학습과 교육적 의미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해야 된다. 어떤 교사가 다 맞다, 옳다라기보다는 장단점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목표도 중요하고 흥미도 중요하다. 두 가지 다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방향성을 셋시해 보면요. 이 두 제안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놀이 쪽, 학습 쪽, 그래서 교육적 단단점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합 설계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학습 효과 측면과 또는 이제 흥미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 가지고 체험 학습 방안을 제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쉽지는 않죠. 하지만 요즘 학생들은 학습만 하는 것보다는 놀이를 통해서 학습을 했을 경우에 두 가지 제안을 다 잡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학생 중심 접근. 자, 이 부분은 구성주의 교육에서 핵심인 부분이죠. 자, 그래서 초등학생 발달 단계에 맞는 경험 중심 교육관을 제시해서 답변을 한다라면 훨씬 더 우수한 답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꼼꼼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번 문항 보겠습니다. 자, 문항을 잘 보셨나요? 학교폭력의 생활기록부 기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이 문항은 학교폭력 대응 정책을 교육적 관점에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정성과 회복의 균형을 고려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느냐. 자, 공정하면서도 회복적 균형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답변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방향성을 보면요. 우선 이 학교 폭력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정책에 대한 것을 제대로 분석해야 되겠죠. 기록보적 정책의 취지가 무엇이며 어떤 효과를 기대한 것인지 그리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자, 이 부분은 우리가 꼼꼼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무엇이냐면요.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면 학생들이 학교 폭력이 줄어들 것이다 라는 생각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학교 폭력은 더 증가하고 있고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이 이미 나는 해서 반성하기보다는 억울하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학생들의 학교 폭력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 때는 관용적 교육을 시키는 독일이나 북유럽 국가들이 더 학교 폭력이 감소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우리나라의 무관용 정책인 학교 폭력 정책이 과연 우수한 정책인지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국, 미국, 일본은 학교 폭력이 점점 증가하고 있죠. 무관용 정책을 써서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 심지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생활기록부에 학교 폭력 사례가 기록이 되어 있으면 대학에서 뽑지 않는 정책까지 펴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게 교육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좋은 정책인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런 면에서 정책을 분석해 보고요. 자, 그다음에 문제 도출 어떤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지 낙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재사회화라는 부분, 어려움 등에서 부정적 영향을 인식하고 답변을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자, 변화 노력 평가, 조기 삭제 제도 등의 회복 중심의 개선을 개선해야 된다. 자, 그럼 기록하는 거 좋다. 그럼 학생이 교화가 됐다고 한다면 그다음엔 삭제를 해줘야 된다라는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쪽의 대안을 가지고 답변을 만든다면 훨씬 우수한 답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개인적으로 질문할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화면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연락이 잘 안 되시는 경우에는 문자를 남겨주시면 시간이 될 때 연락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학교별 파이널 특강. 그래서 각 학교별로 그 학교에 맞는 특성에 맞춰서 또 그 학교에서 보고자 하는 어떤 교육관이나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연습을 시키는 부분이 학교의 특성별 파이널 특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장 강의도 있지만 인터넷 강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현장에 올 수 없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인터넷 강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대 면접, 사대 면접 제 교재가 있으니 이 부분은 책만 갖고 공부하실 분들은 책을 구입해서 학습을 하시면 될 것이고요. 자, 이 면접에 관련돼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요, 공유전화번호나 아니면 제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해서 질문을 하시면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